자, 81번 볼게. x라는 집합이 주어져 있고 함수 f, x에서 x로 가는 애가 있는데 걔가 역함수가 존재한다고 했으면 일단 얘는 1대1 대응이 돼야 되겠지. 그러면 일단 가를 봤을 때 f 합성 f-1을 했더니 f 인버스 -2는 4다. 그럼 두 개를 더해서 4가 나와야 되는 상황인데 그럼 물론 너네가 3하고 1 뭐 이런 걸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 이 문제에서는 그게 안 되지. 왜냐면 지금 주어진 게 함수값, 그 다음에 어차피 역함수의 함수값도 어디로 가는 거야? f 인버스도 지금 x에서 x로 가는 거죠. 이거의 반대 방향으로 화살을 가는 거니까. 그럼 이거의 결론은 다 어디에 도달해야 되겠다. x라는 이 값 안에 존재를 해야 되겠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거의 값도 요게 x 안에, 이거의 값도 x 안에 원소에 대해서 해결이 돼야 되는데 그럼 두 개를 더해서 4가 되게 하는 값은 뭐뭐밖에 없겠어? 그치, 2를 두 번 더한 거밖에 없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2를 두 번 더하자라는 뜻이라서 이 가의 의미를 조금 더 정확하게 써본다면 가는 f 안에 f-1을 넣겠다라는 것과 그다음 걔가 2다라는 것과 f 인버스 -2가 2라는 거고, 그리고 이왕이면 요거 우리 그 역함수 성질에 의해서 f에다 2 넣으면 -2예요 라는 것도 알 수 있죠. 자, 그리고서는 이제 이 합성함수를 봤을 때 합성함수가 합성되어 있으면 보기 불편하잖아. 그러니까 얘를 치환을 해주는 거야. 그래서 요거를 a로 치환을 해. 그러면 f-1은 a로 가는 거고 그 다음에 fa는 2로 간다 라는 의미랑 똑같겠다는 거야. 요거의 의미는. 그리고 이제 나를 볼게. 나에선 뭐라고 하고 있냐면 0과 1을 넣었을 때 얘가 성립해라고 했으니까 여기다 0 넣어보고 여기다 1을 넣어보면 되겠죠. 그래서 넣어서 쓰면 f0, f-2 곱해서 0보다 작고 나왔다. f에다 1 넣으면 f-1이 0보다 작고 나왔다. 이렇게 해서 두 가지씩이 나오겠지.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떤 거 하나를 기준을 정해서 문제를 풀어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보면은 그나마 나와 있는 게 요거는 정해져 있는 거죠. 2는 -2로 가 라고 정해져 있는 거라 2는 -2로 가 라고 이렇게 정해줄게. 다음에는 f-1이 a잖아. 그래서 요 a 값이 뭔지를 찾아보는 게 이제 좀 중요할 것 같거든. 근데 어차피 a는 지금 일단 뭐는 안 되겠어. 그래서 -2는 안 될 거야. 왜냐면 애초에 마이너스가 나왔고 문제에서 역함수 1대1 대응이라고 했기 때문에 -2는 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얘는 일단 -2는 될 수 없겠다 라고 쓰고, 그 다음에 또 누구는 안 되냐면 2는 또 안 될 거야. 왜냐면 어떤 값을 넣었을 때 2가 나온다는 뜻이니까 결국 2라는 치역을 갖게 된 애가 존재한다 라는 뜻이라서 또 2는 안 되겠죠. 그 다음 또 누구도 안 되냐면 지금 남아있는 게 여기서 표시를 해볼게. -2 안 되고 2 안 되고 남아있는 건 요거 3개거든. 근데 이 -1은 또 왜 안 되냐면 f에다가 -1을 넣어서 -1이 나왔다라는 거는 f에다가 f-를 합성을 해도 -1이 나와라는 뜻이지. 왜냐면 이거 항등함수잖아. 내가 들어가서 내가 나온 거니까. 그러면은 합성도 항등함수가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또 -1도 안 된다는 거야. 왜냐면 -를 합성하면 2가 나와야 되니까. 요까지 되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경우는 두 가지예요. 0 아니면 1이죠. 그래서 0 아니면 1을 화살을 보내보는 거야. f-1이 0이 될 수도 있고 f-1이 1이 될 수도 있죠. 이렇게 해서 두 가지 경우로 그림을 그려볼게. 자, 그럼 이제 이거에 따라서 연쇄적으로 뭐가 결정이 되냐면 이 -1이라는 값이 결정이 됐잖아. 그러면 첫 번째 경우 -1이 0으로 간다면 얘가 0이거든. 그럼 얘는 뭐가 오든 상관이 없는 상황이에요. 그쵸? 자, 그러면 여기 이제 두 번째 걸 먼저 생각을 해볼게. -1이 1이 된다면 얘가 값이 음수 또는 0이 나와야 되잖아. 그럼 얘가 올 수 있는 값은 0 아니면 뭐 음수 값이야. 그치? 그럼 이제 여기 합성함수에서 대입을 또 해보는 거지. 이게 만약에 f-1이 1이라고 가정한다면 f에다 1 넣은 게 2야 라는 뜻이라서 저절로 1은 2로 결정이 되겠지. 근데 그러면 이제 뭐랑 모순이 돼? 1이 2가 되면 얘네 둘이 곱해서 음수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얘네들이 곱해서 양수가 나오잖아. 그러면 나에 대해서 모순이 생기겠다는 거야. 그럼 되니 안 되니? 안 되겠죠. 그래서 이 경우는 두 번째 경우는 안 되겠다. 따라서 첫 번째 경우다라는 결론을 얻어낼 수 있고, 그러면 이 첫 번째 경우에 대해서 다시 이제 합성을 해보면 f-1이 지금 0인 상황이고
그럼 여기다가 0 넣어볼게요. 그럼 f에다 0 넣으면 누구 나와? 2가 나온다. 그래서 0 넣으면 2가 나와가 결정이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여기가 2로 결정된 거야. 얘가 2로 결정됐지. 그러면 이거의 값은 음수가 돼야 될 거잖아. 근데 음수가 남은 게 하나밖에 없어. 마이너스 1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마이너스 2가 갈 수 있는 거는 마이너스 1 하나밖에 없겠다. 그래서 마이너스 1로 가야 되고 그러면은 다 결정됐죠? 여기 남아있는 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여기는 1도 나머지 1로 가면은 끝.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 추론을 해 가면서 해야 되겠다라는 거야. 그러면 뭐 답은 구할 수 있겠죠? 여기다가 F0이 얼마냐면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F1은 1. 그 다음에 F2는 얼마냐? 마이너스 2. 해서 마6 더하기 5 마이너스 4 계산해주면 잘못 적었네. F0은 2구나. F0은 2. 그 다음에 F1은 1 맞고 요거 F2는 마이너스 2 맞죠? 그럼 다시 계산해주면 6이 12. 계산해서 얼마야? 13 나오지. 그래서 이렇게 해서 13 구해주면 돼. 그럼 이런 문제 풀 때 핵심 포인트는 뭔 것 같아, 얘들아? 핵심 포인트. 지금 딱 너네가 생각했을 때. 그치? 뭐 하자? 합성함수는 일단 뭐 하고 시작해야 되겠다? 그렇죠. 치환을 하자. 간단하게 조금 보자. 요게 핵심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경우 나눠서 모순이 되는 거 찾아주면 돼요. 넘어갈게. 다음에 88번인데 이거 생각보다 어렵지 않은데 애들이 별표 많이 쳐놨더라. 괜히 그래프 나오니까 긴장해서 그렇지. 보면은 f가 주어져 있고 그거에 함수 g가 주어져 있는데 누가 봐도 어떤 느낌이야? 두 개가 역함수 느낌이지 않아? 의심이 된다면 한 번쯤 해보면 되겠죠. 그래서 fx의 역함수를 구해보세요. fx의 역함수를 구해보면 x는 루트 2y 플러스 3 하고 x제곱은 2y 플러스 3이니까 x제곱 빼기 3 하고 2분의 1로 나눈 게 y구나. 이렇게 나오잖아. 그리고 항상 요거 범위 잘 보시고요. 그래서 이게 역함수니까 얘네 둘이가 서로 무슨 대칭이겠구나. 그렇지? y는 x 대칭이겠죠. 그래서 y는 x 대칭이겠다. 두 개가. 까지 알 수 있고 그러면 여기에서 b라는 좌표도 주어져 있어. 2분의 1, 2라고 주어져 있지. 그리고 L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1이야 라고 알려주고 있고 이때 G랑 만나는 점의 C다. 이때 ABC의 넓이 구하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 굉장히 많은 정보를 주고 있죠. 우선은 Y는 X 대칭이라고 했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면 여기서 Y는 X 대칭이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면 이때 B랑 C랑은 서로 Y는 X 대칭일 수밖에 없지 않겠냐. 여기가 수직이니까 여기 이렇게 해서 대칭이 될 거 아니야. 그러면 C의 좌표도 우리가 알 수 있겠지. C의 좌표는 2,2분의 1. 그래서 B랑 C의 좌표까지 다 구했고 그러면 이제 마저 A 좌표까지 구하면 되지 않을까. A 좌표는 지금 여기 Y는 X라는 거와 그 다음에 여기 FX, Y의 교점을 구하면 되지 않겠냐는 거야.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점 A를 구할 건데 누구랑 누구를 연립하면 돼? fx 루트 2x 플러스 3이랑 x랑 연립하면 되겠죠? 그럼 2x 플러스 3은 x제곱이라서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은 0. 그러면 x 마이너스 3, x 플러스 1은 0이라서 x는 3이거나 마이너스 1 나오는데 여기에 당연히 누가 봐도 3일 수밖에 없겠지? 왜냐 x 0보다 크거나 같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a의 좌표는 3,3이다 까지 구했어. 그럼 이제 뭐 구하면 돼? 삼각형 ABC의 넓이를 구해주면 되고 어차피 지금 세 개의 좌표가 다 주어져 있잖아 얘들아. A, B, C 세 개 다 주어져 있지. 그럼 그냥 뭐 해도 되니? 그렇죠. 그냥 신발끈 공식 이용해도 되는 거야. 그래서 신발끈 공식 이용해보면 2분의 1에 절대값 씌우고 여기 3, 3 쓰고 2분의 1, 2 2분의 1, 3, 3 이렇게 해서 신박한 공식 사용하셔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세 개의 좌표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럼 계산하면 3이 6. 그 다음에 얘네 둘이 곱하면 1. 그 다음에 얘네 둘이 곱하면 3이 6. 하고 빼기. 다시 반대로 2분의 3. 반대로 4. 반대로 2분의 3. 요거 계산해주면 돼. 그럼 2분의 1에다가 6, 12, 13 빼기. 얘 2분의 6이니까 3이죠. 그럼 7이죠. 빼기 7 해서 2분의 얼마냐? 6이죠. 계산 잘못했지. 여기가 왜 1이 나왔을까 얘들아. 그치? 이렇게 곱하면 4분의 1 나와야 되지.
바보다 선생님은 정말. 그치? 요렇게 4분의 1. 그럼 다시 계산. 나머지 맞지? 2분의 3, 4, 2분의 3. 그러면 여기는 맞지? 2분의 6에다가 그러면 3 더하기 여기는 7이 맞고 그리고 여기는 12에서 17 빼고 그 다음 다시 4분의 1 더 했었어야 되네. 그치? 쏘리. 그럼 이거 계산하면 얘는 얼마냐? 5죠. 그럼 5 더하기 4분의 1이니까 4분의 21. 따라서 8분의 21. 이렇게 해서 구해주면 돼. 답이 8분의 21 나오지.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서술형으로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신발끈 공식 사용할 수 없으니 그럼 우리가 해야 되는 방법은 BC의 길이 곱하기 그 다음에 높이 곱하기 2분의 1 해주면 되는데 이때 높이는 어떻게 구하면 되냐라고 했을 때 여기 지금 주어진 삼각형에서 여기가 직각이겠죠. 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고 얘는 기울기가 1이기 때문에 얘네 둘이 직각일 거 아니야. 그러면 여기 H와 여기 직선까지 거리 구해주면 높이 구할 수 있겠다. 그래서 계산을 해봅시다. 일단은 BC에 대한 직선의 방정식 구해줘야 되고 BC의 직선의 방정식은 쉽죠 구하기. 왜냐? 기울기가 어차피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그리고 한 점 B 진학. 그래서 이렇게 해서 구해주면 되지. 따라서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분의 1 더하기 2니까 2분의 5죠. 2분의 5. 따라서 X 이항시키면 이렇게 해서 얻을 수가 있고 그럼 얘랑 누구랑의 거리 구하면 돼? BC와 여기 A까지 거리 구해주면 되겠지. 그래서 높이를 구하면 높이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 플러스 2분의 5는 0과 그 다음에 누구 사이의 거리? 점 A 3,3의 거리를 구하면 되겠다. 그래서 계산하면 루트 2분의 절대값 마이너스 3 마 3 플러스 2분의 5 계산해주면 루트 2분의 1에 마이너스 6이니까 마이너스 6 마이너스 2분의 12 해서 2분의 7 높이는 2 루트 2분의 7 나오고 그 다음에 BC의 길이 구해주면 BC는 루트 2 빼기 2분의 1의 제곱 더하기 그 다음에 반대죠. 2분의 1 빼기 2의 제곱. 어차피 2배 해주면 되니까 요거 계산하면 2분의 3의 전체 제곱이라서 2분의 3 루트 2죠. 그러면 따라서 2분의 3 루트 2 곱하기 2분의 2 루트 2 7 곱하기 2분의 1 계산하면 루트 2 루트 2 사라지고 여기 2가 3개여서 8분의 3, 7의 21 해서 똑같이 답이 나와요. 그래서 서술형으로 풀 때는 밑변, 그 다음에 높이 이용해서 푸는 거. 그 다음에 만약에 그냥 객관식이었다. 그럼 신발끈 공식으로 푸는 게 훨씬 빠르긴 하지. 그래서 이렇게 해서 푸는 두 가지 방법 다 알고 있었으면 좋겠어. 자, 그 다음에 89번은 진짜 안 어려운데 그냥 2023년 고2 3월 거라서 그냥 한번 풀어주는 거야. 1학년 학생 2명이랑 2학년 학생 4명이 있대. 근데 이 6명의 학생이 일렬로 나열된 6개 의자에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앉았으면 좋겠다. 1학년 학생끼리는 이웃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일단 양 끝에 있는 의자에 모두 2학년 학생이 앉았으면 좋겠으면 2학년 학생이 4명 있다고 했잖아. 그럼 여기에 2학년 하나 앉아야 되고 여기도 2학년 하나 앉아야 되겠지. 그러면 2명을 나열해야 되니까 어떻게 해주면 돼? 그렇지. 일단 4명 중에서 2명 택해서 앉아야 돼. 순서가 중요하게. 그럼 몇 P면? 4, P, 2 해주면 되죠. 근데 선생님 저는 4P 싫어요 라고 하면 이렇게 풀어도 돼. 4명 중에서 2명을 먼저 택하시고요. 그 다음에 배열시키면 그게 4P랑 똑같은 뜻이야. 그래서 이렇게 써주고 그러면 이제 2학년이 2명 남았겠지. 2명을 안 쳤으니까. 그리고 1학년은 똑같이 2명 남아있을 거 아니야. 그럼 나머지 여기 하나, 둘, 셋, 네 자리에 앉히면 돼. 근데 어떤 조건이 주어져 있냐면 1학년 학생끼리 이웃하지 않는다라고 했으니까 이웃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거 1학년 말고 나머지 2학년 먼저 앉히자고 했었죠. 그래서 2학년을 먼저 앉히세요. 2학년을 앉혀. 2학년 앉혀. 그럼 일단 2학년 앉히는 경우가 몇 팩? 그렇지. 2팩이겠지. 밑에다 다시 쓸게. 4P2 곱하기 2학년 앉히는 경우 2팩이죠. 그럼 2학년 앉힌 다음에 이웃하지 않는다고 했으면 어떻게 하기로 했어? 그렇죠. 그 사이사이에다가 1학년 껴넣으면 된다 했잖아. 그럼 그 사이사이가 세 자리에다가 1학년 갖다가 껴주면
곱하기 3p2다. 그래서 이거 계산하면 돼. 계산하면 4p2는 4, 3, 12, 2, 3, 2, 6 해서 144 나오죠. 이렇게 간단히 풀린다. 자, 그 다음에 91번을 보면 여기서 함수 f의 개수 구하세요 라고 되어 있고 f4는 5라고 또 알려줬어요. 그러니까 f4는 5라고 고정을 시키면 돼. 그럼 이제 나머지 부분에서 뭐라고 했냐면 두 원소 x1, x2에 대해서 이거이면 이거이다 라고 되어 있고 이거 이제 너네가 이거 풀 때는 몇 회차냐? 4회차 풀 때는 너네가 못 풀었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 우리 연습 되게 많이 했잖아. 이거 뭐라고 했어 선생님이? 뭐가 결정되어 있다? 크기가 결정되어 있다. 크기가 결정되어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이다? 그지? 그냥 모하기만 하면 된다고 했어? 주어진 y에서 함수값을 선택해 주시기만 하면 돼요. 함수값을 선택만 하자. 왜냐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임의의 두 원소 x1, x2에 대해서 얘가 성립한다는 얘기는 이 x1, x2면 1, 2, 3, 4, 5 순서가 요렇게 되어 있잖아. 이거에 대한 함수값도 f1, f2, f3, f4, f5 이렇게 된다는 뜻이야. 그러면 여기에는 7개 중에서 함수값이 나올 건데 그것의 크기가 이렇게 결정되어 있으면 결국 7개 중에서 그렇지 5개만 택하시면 돼요. 따라서 몇 시면? 73이 돼. 자,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냥 73이 아닌 거야. 왜냐? F4가 뭐라고 결정되어 있거든. 5라고 결정되어 있는 상황이거든. 그럼 뭐 해주면 돼? 여기는 1, 2, 3은 여기는 1, 2, 3, 4에서만 갈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5는 여기 5, 6에서만 갈 수 있는 거야. 그럼 여기 있는 분홍색은 4개 중에서 3개 택하면 돼. 4, C, 3.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초록색은 2개 중에서 하나 택하면 되는 거거든. 그래서 답이 이거야. 그냥 2개 더 곱한 게 답. 따라서 4C3과 4, 2C1, 2, 답은 8. 너무 쉽지 않아? 이제 너네 이제 마스터 했죠? 자, 다음 문제 갑니다. 다음에 이제 94번은 여기서 1, 2, 3, 4, 5 x에서 x로 가는 거니까 1, 2, 3, 4, 5 1, 2, 3, 4, 5 적어. 그래서 이렇게 가는 거야. 근데 이때 치역의 원소의 개수는 4개. 그 다음에 FA는 A인 원소 A의 개수가 3개래. 그럼 요게 무슨 뜻이냐면 1이 1로 가고 2는 2로 가고 3이 4로 가는 3이 3으로 가는 이러한 애들이 총 3개가 있어야 돼. 그럼 우리가 이거를 만족하는 원소 3개를 골라줘야 되지 않겠냐. 그럼 몇 개 중에서 몇 개 일단 골라. 5개 중에서 우선 3개 골라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이렇게 3개 골라서 보내준 거야. 그래서 일단 5C3 기본으로 깔고 가고 그러면 여기에서 4가 가야 되는데 4는 4로 갈 수 있겠냐 얘들아? 4는 4로 가면은 F4는 4인데? 그러면 이걸 만족하는 애가 3개가 아니고 4개가 되는 건데? 그럼 안 되겠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래서 4는 4로 갈 수 없다는 거야. 4는 5로 가야만 해. 지금 상황에서. 그럼 이제 F4는 5로 고정을 해주세요. 그럼 이렇게 5로 고정을 했을 때 나머지 5가 갈 수 있는 경우는 5는 5로는 갈 수 없을 거 아니야. 그치? F5는 5로 못 가잖아. 그럼 F5가 갈 수 있는 경우는 하나, 둘, 세 가지죠. 따라해서 여기서 몇 가지? 3가지 나와. 자, 그러면 이제 하나 더 해보자. 뭐도 해줘야 되겠니? 요렇게 해서 1, 2, 3 똑같이 가고 5가 가는 경우 생각해야 되거든. 근데 5는 5로는 갈 수 없으니까 5는 4로 가는 경우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F5가 4로 가는 경우는 마찬가지로 F4도 4로 갈 수 없잖아. 그러니까 얘가 갈 수 있는 경우는 또 몇 가지? 하나, 둘, 3가지죠. 그래서 여기도 또 3가지. 어떻게 보면 얘네 둘이는 구조적 동일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겠지. 그치? 서로 반대로 가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똑같이 3가지라는 값이 나온 걸 알 수가 있고 따라서 5C3 하고 3 더하기 3 해주시면 돼요. 그럼 10 곱하기 6 해서 60까지 나오지.